진짜 매력적인 사람은 있잖아. 갈수록 아름다워진다. 자기관리의 영역인데 나에게 투자하고 나를 가꾸는 행동이 뭘 가지고 오냐면 자존감을 가지고 와. 교육을 듣던 취향을 얻건 무엇이든 나에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점점 그 사람만의 아우라가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 주변을 둘러보면 있잖아. 와, 저 사람 진짜 매력적이다. 가끔 보고 싶고 생각나고 그러네. 이성을 떠나서 같은 여자가 봐도 같은 남자가 봐도 그렇게 매력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괜히 끌리는 아우라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 기질은 타고난 거지만 매력이라는 건 절대적으로 갖고 나가는 것 같아. 후천적으로 매력을 충분히 키울 수도 있다는 말이지. 내가 생각했을 때 공통적인 점을 한번 떠올려 볼게. 우리 다정이들도 공감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첫 번째는 솔직하고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야. 솔직한데 싸가지 없는 사람 말고 정말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재밌으면 크게 웃어. 한도 끝도 없이 몰입해줘, 나의 이야기에. 그리고 슬프면 눈물도 흘릴 수 있는 이런 솔직한 사람들 있잖아. 상대의 이야기를 프레임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또 에너지를 나누는 사람들. 근데 이게 본인이 도움을 받을 때만 고마워 막 이렇게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일관적으로 10년을 봐도 저 사람은 늘 한결같이 솔직하고 긍정적이고 진정성이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은 알수록 매력이 있고 자꾸 생각나고 그리고 아우라가 있어. 다정한 사람이 단단한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풍기는 그 단단한 에너지가 있지. 어떤 큰 일에도 작은 일에도 신나는 일에도 정말 행복한 일에도 막 그렇게 크게 좋아하거나 크게 실망하는 일 없이 그냥 그 사람의 바이브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있잖아. 어떤 상황에도 긍정적인 면을 찾더라고. 나도 몰랐던 나를 발견해줬던 순간이 있는데 그 모리녀라고 은진이라는 동생이 있어. 광화문에서 밥을 먹다가 서점을 가기로 했는데 서점이 문 닫기 한 20분 전이었어. 부랴부랴 이렇게 책을 구경하는 때였거든. 근데 이제 10시면 문을 닫으니까 경비 아저씨가 이제 나가세요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내보내는 거지. 근데 나도 모르게 그때 내가 이렇게 말을 했나 봐. 은진이가 나중에 말해줘서 알았어. 내가 그랬다는 거야. 와, 우리 진짜 대박이다. 나이스 타이밍이었어. 우리 보고 가잖아 라고 말을 했대. 누가 보면 좀 여유롭게 서점을 구경 못하고 쫓겨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지만 저는 그 20분이라는 시간이라도 생겨서 이렇게 엑기스처럼 서점을 같이 구경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했거든. 그래서 이게 관점의 시야의 차이가 이렇게 클 수도 있고 결국 나의 긍정적인 면은 누가 봐주는 거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만들어가고 만들어주는 거다. 내가 그런 말을 했었나? 모를 수 있는데 내가 긍정적인 사람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상대가 나를 그렇게 보아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또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매력적인 사람은 있잖아. 갈수록 아름다워진다? 이거 자기관리의 영역인데 나에게 투자하고 나를 가꾸는 행동이 뭘 가지고 오냐면 자존감을 가지고 와. 실제로 나도 쌩얼로 밖으로 나가면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무엇인가를 마주칠 때 약간 부끄러워. 나도 그래. 근데 나의 만족스럽게 준비를 갖추고 나오는 때면 정말 나의 진짜 바이브가 나와. 나의 진짜 자존감을 보여줄 수 있는 인 거지. 그래서 나를 가꾸고 내가 만족스러울 만한 나의 모습이 되었을 때 진짜 나의 바이브와 자존감이 막 이렇게 튼튼하게 형성된다. 그래서 끊임없는 나에게 투자. 내가 교육을 듣던 취향을 얻건 외모를 가꾸건 무엇이든 나에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점점 그 사람만의 아우라가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 속에서 보이는 품격이자 우아함이자 매력인데 오히려 있잖아.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 아니라 꽤 단호한 사람들이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가. 단호하다라는 게 단칼에 뭘 거절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단호하게 자기의 페이스를 잘 지키고 진정성 있게 대하되 거절할 것은 아주 깔끔하게 거절을 해. 애매하게 마음 쓰고 계속 도와줬다가 나도 이제 지치니까 미안해 라고 한번 거절하면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알아? 변했다, 나쁘다, 성공하더니 싸가지 없어졌다. 이렇게 평가가 돌아오거든. 그러니까 나도 나의 한계를 알아야 돼.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내가 돌려받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사람마다 분명한 한계가 있거든. 그런데 내가 나의 한계를 알아주지 못하고 끊임없이 착한 아이처럼 굴고자 하는 것은 나에 대한 기만이다. 오히려 매력 있는 사람들은 정중히 정말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진정성 있게 거절할 줄도 안다. 그러면 상대가 존중하게 된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인간관계를 잘 해나간다 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이가 든다고 모두 지혜로운 어른이 되는 건 아니지만 나이를 들수록 나를 잘 지킬 수 있어야 결국 매력적이고 품격 있고 아우라가 있는 사람이 된다 라고 진짜 확신해.
그리고 진짜 인복이 많은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은 덕을 갚을 줄 아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주변에 인복이 많을 수밖에 없지. 그 인복이 많은 사람들도 이 세 가지의 강점을 가지고 있더라고. 첫 번째는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 두 번째는 뿐만 아니라 질문을 정말 적재적소에 적당한 질문을 잘해. 질문을 잘하는 사람만큼 대화 스킬이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과 나의 관계, 대화의 온도, 선을 잘 지키면서 질문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마무리가 깔끔하고 따뜻해. 만나고 오면 참 기분 좋아지는 사람들 있잖아. 근데 마무리까지 아주 따뜻하고 깔끔해. 지지부진하지 않고 마음이 약간 뭔가 덩어리가 걸린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없고 오늘 덕분에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 또 보고 싶다라는 따뜻한 마무리까지 아주 완벽한 사람이지. 그런 사람들은 인복이 좋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더더더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을 때 너무 내 말만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상대에게 내가 질문을 던져봤는지,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는 태도를 지켜봤는지, 그리고 약속을 갔다 오거나 만남을 하고 나서 덕분에 참 즐거웠어요 라는 마음을 전해봤는지 한번 생각해보면서 인복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인적 자산을 어떻게 쌓아갈까 좀 고민해봐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우리 다정이들이 이런 고민들이 많더라고. 약간 대화가 잘 안 된다. 대화가 끊길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식은땀이 난다.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 모든 사람이랑 만났을 때 다 결이 잘 맞을 순 없잖아. 우리가 나나 상대가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대화가 잘 안 풀리는 순간이 나 역시 많아. 근데 그럴 때 내가 써먹는 막힌 대화 응급처치법이 있어. 그 꿀팁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대화가 막힐 것 같잖아. 그러면 질문을 해보는 거야. 근데 그건 사회적 이슈나 뭐 정치적 이런 거 절대 아니고 상대의 요즘 관심사에 대한 거야. 그건 어떻게 생각해 전략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대의 취향이나 상대의 방향에 따라 그 생각을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상대는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그리고 나 그거 하면서 진짜 어떤 걸 느꼈는데 전해줘야겠다라는 이런 대화의 시작에 발동이 걸리기 시작해. 그래서 그건 어떻게 생각해? 라는 질문을 하는 것. 그러면 대화의 화두가 또 잘 바뀔 수 있거든. 진짜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데 힘들더라. 그 필라테스 배운 거 어때? 좀 괜찮아? 이렇게 질문을 해보거나 요즘 좀 고민이 있어 보이는데 요즘 좀 힘든 고민은 없어? 라고 질문을 하거나 이렇게 좀 뭔가 막히는 대화 앞에서 다른 화두로 질문을 전환하는 것 그거 진짜 좋은 꿀팁이야. 그리고 대화를 할 때 인터랙션이 좀 되면 점점 대화의 깊이가 진해지거든? 영혼 없는 리액션은 조심해야 돼. 근데 이런 거 있지. 맞아. 저도 진짜 공감해요. 하면서 추임새를 넣어주는 것. 그럼 상대는 조금 더 들뜨고 신난 마음으로 의견과 상황을 막 공유해 줄 거거든? 그래서 맞아요. 저도 공감해요. 저도 그 생각했었어요. 라는 공감을 주는 것. 그게 대화에 엄청 큰 윤활유가 될 거야. 근데 대화를 하다가 나랑 의견이 다를 수가 있거든? 내 표정이 굳을 수가 있어. 그걸 조심하기 위해서 다름을 매끄럽게 인정하는 거 그거 너무 중요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정도면 돼. 근데 그건 아니죠. 라고 시작하면 대화의 핀트가 계속 어긋나기 시작한다.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 같을 순 없어. 근데 어떻게 그 의견이 다른 걸 매끄럽게 넘어갈 건지가 중요하지. 정말 그 의견에 놀라고 좋은 인사이트를 또 얻으면서 근데 그 방향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라고 하는 추임새가 들어가도 대화가 훨씬 매끄러워지지. 그리고 나는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팅할 때나 친구들이랑 대화를 나눌 때나 한번 장황해지면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 진짜 좋을 것 같아. 예를 들면 친구가 연애 문제로 많이 고민을 했어. 그래서 길게 들어줬는데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경우가 다 많을 거거든. 근데 한번 내가 너 얘기를 잘 듣고 있다고 짚어주는 것도 엄청 대단한 대화의 스킬이지. 그래서 그 남자친구가 그렇게 너를 서운하게 한 거네? 라든지 아니면 뭐 미팅을 하면서도 그러면 요점은 이런 말씀이시네요? 하고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도 대화의 본질을 혹은 이 대화에 내가 진짜 집중하고 주의 깊게 듣고 있음을 보여주는 문장이기도 하지. 내가 또 좋아하는 단어가 자기 객관화거든? 근데 자기 객관화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기 객관화가 꼭 나를 낮춰야만 자기 객관화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거든? 꽤 기특한 인생을 살아온 나를 칭찬하지 못하는 것도 인정하지 못하는 것도 그러면서 어딜 가서 나 스스로를 자꾸 제 살 깎아먹게 하는 것도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이야.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인생을 제이커브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났어. 태어나면 제이커브 중에 여기 끝에 있는 거야. 근데 그때 태어나고 말하고 걷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기본 교육 과정을 수료할 때까지는 뭐다? 가정에서 무조건적인 투자를 해줄 수밖에 없어. 이 아이한테 먹여주고 입혀주고 사주고 재워주고 그걸 20년을 하는 거야 우리 부모님들은. 그럼 여기서 계속 묻어 투자를 하는 거지. 스타트업 씬에서 제이커브 매출을 그린다라고 하잖아. 계속 묻는 거야. 브랜드를 낳는 게 아이를 낳는 거랑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이름 지어주고 제품 개발하고 투자하고 재고 쌓아놓고 마케팅 기획하고 마케팅 컨텐츠 제작하고 이 과정인 거야. 그러니까 제이커브의 맨 아래 묻음, 투자, 교육의 구간인 거지. 그리고 딱 20대가 돼서 대학까지 졸업했어. 아니면 고등학교를 딱 졸업했어. 부모님이 나에게 투자를 많이 해주시고 20살이 됐어. 그러면 난 제이커브의 그 초입에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자기 객관화를 여기서 잘해야 돼. 나는 한참 더 배워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한 10년을 더 배워. 그럴 수도 있지. 연구를 하거나 학자가 되는 사람이랑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여기 초입에 있는데 아직도 자기가 묻을 거라고 생각해. 사회에 나오지 못해. 애기 캥거루가 되는 거야. 자기가 제이커브 초입에 있으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제이커브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해. 지가 제일 잘난 줄 알아? 착각이지. 이제 시작인데. 겸손하지 못한 행동일 수 있지. 그렇게 자기 객관화가 너무 중요하다. 제이커브 초입에 있다면 내가 천천히 가더라도 쌓는 과정이 필요할 거고, 내가 제이커브 중턱에 있다면 내가 힘 빼면 있잖아. 떨어지는 거야. 힘 빼면 제이커브 밑으로 내려갈 길밖에 없는 거야. 근데 힘이 들더라도 이 제이커브 중턱에서 끌고 올라가야 돼. 가족 식솔이 있으면 더 빡세겠지. 그래서 우리 인생을 제이커브 주기로 본다고 하면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어디에 위치해 있어서 얼마나 힘을 주고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거 자기가 너무 중요하다. 난 솔직히 제이커브 초입에 있다고 생각해. 왜? 나는 지금까지 나의 경험을 잘 묻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럼 뭐다? 이제 이 제이커브를 탈 것이다. 더 나아가고 성장하고 튼튼한 삶을 꾸려갈 것이다 라는 포부가 같이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다정이들에게 묻고 싶어. 당신은 제이커브에서 당신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제이커브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나의 투자 기간, 상승 곡선, 파이팅 해야 되는 시기, 이거를 잘 찾아가는 것도 엄청난 능력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 내 인생을 컨트롤하기 위해서.